안녕하세요. 이칠성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네요. 2021년 12월 25일. 마침 지금 인천은 눈이 안 온 것 같은데, 저쪽 강원도 속초나 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공주, 이 근처에는 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속초에는 많이 온 것 같고요.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크리스마스도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지금 한 10시 정도 됐으니까. 자, 오늘 또 3차원 가공 정의에서, 황삭 가공, 정삭 가공에서, 워터라인, 라스터 가공, 일정한 스케로, 하이브리드 가공, 펜슬 가공. 자, 이번 시간에는 블렌드 가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렌드라고 하는 게, 브랜드가 접하다라는 뜻 같기도 해요. 부드럽게 연결하다, 뭐, 접하다, 그런 개념으로 브랜드라고 하는 용어가 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D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2D에서도 브랜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또 3D에 공면에다가도 같은 형태로 투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브랜드라는 용어는 또 부가축, 또 오축, 가공 이런 데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브랜드 체인으로 선택된 두 개의 커브 사이를 브랜드, 모프 뭐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두 개의 커브 사이를 블렌딩하는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두 개의 커브를 사이를 브랜드, 뭐 부드럽게 연결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돌출하고 나서 그 면을 약간 경사를 준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들은 여기도 같고요. 여기도 뭐 똑같은 거고, 영역도 마찬가지. 자, 근데, 옵셋 거리라고 하는 항목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커브라든지 날끝, 근접, 공구 접점, 이것도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커브, 이제 브랜드 가공 경로에 사용될 두 커브를 선택한다. 아까처럼 이렇게 두 선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모델 도형에서 선택한 가공 도형에 선택한 두 커브를 블렌드하여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두 대상의 공면 사이를 블렌드하여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자, 그래서 포함, 공구 날끝, 공구 접점, 선택한 커브 내에 경로가 생성되는 범위를 공구 날 끝으로 제한할 건지 또는 선택 커브 내의 경로가 생성될 범위를 공구의 날 끝 대신에 공구 접점,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점하고 날 끝, 날 끝은 경로죠. 경로를 가지고 제한 범위 내에서 경로를 생성할 건지 아니면 대상 선택한 커브를 경계로 해서 절삭 부위를 맞출 건지. 절삭 부위하고 경로하고는 좀 달라요. 공구가 이렇게 보랜드밀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경로는 여기 위치를 생성하는 게 경로죠. 공구 중심 끝을. 하지만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이 이 지점에서 절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절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절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의 위치와 가공 경로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스택 간격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횟수로도 줄 수 있고 궤적 높이로도 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브랜드 투영에서 2D 뭐 3D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거리 스택 간격이죠. 스택 간격. 그다음에 뭐 유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전 버전 블렌드 가공 경로 2D 옵션이고, 자, 이거는 마스터캠 2021 블렌드 가공 경로 2D 옵션이다. 되어 있네요. 왼쪽 것은 블렌드 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들어간 게, 좀 보기가 좀 그런 안 좋은 어떤 경로가 생성됐죠. 이거는 이제 공차 때문에 이런 경로가들이 간혹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2021에서는 좀 깔끔하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필렛이 되어져 있는 코너 RV를 브랜드로 처리를 했네요.
자, 이전 버전하고 이걸 했다. 2D 옵션으로 했다. 뭐 그런 개념인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방향은 가로, 세로가 되어 있는데, 가로는 선택한 커브가 있으면 그 커브를 따라가는 방향이 이제 가로가 되겠고요. 세로는 우리가 횡단보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게 수직으로 고른 이제 만나는 거, 이렇게 경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상 블렌드 커브를 수직한 형태로 이렇게 생성하는 것이 이제 세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체인의 평면화. 선택한 커브를 작업 평면에 투영시켜 곡선을 직선화하여 경로를 계산한다. 자, 입체로 본 체인 평면화에 사용한 곡면이고, 평면으로 본 체인 평면화 사용 전과 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이제 보면은 경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지 않고요. 얘는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있네요.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대상 이 커브를 평면화 시켰다는 얘기죠. 평면화를 시켜서 경로를 생성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나오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D 형태죠. 입체로 본 체인인데 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기준해서 경로를 생성하다 보니 평면에서 봤을 때 평행한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대상 커브를 평면화시켜서 경로화해서 그 경로를 곡면에다가 투영시킬 건지, 아니면은 있는 입체, 즉 3D 형태의 커브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경로를 생성할 건지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간격 비율이고, 자, 등고선인데, 자, 그러면 한번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서 블렌드 가공으로 처리를 해 볼까요? 자, 방금 형태가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 형태로 대충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모양이었지? 그렇죠. 원형으로 좀 그린 것 같은데 3.1으로 해볼까요?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여기도 약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트림에서 두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보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체인으로 바꿔서, 자, 돌출했습니다. 돌출을 했고, 지금 이 면의 경사값을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까? 면 경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드래프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이 면을 어떤 면을 기준해서 경사를 줄 참조면, 이제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할 거냐인데,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경사줄 면만 선택하고, 면이 평평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면으로 해볼까요? 참조면 선택을 눌러서 이 면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전시켜서 이걸 약간 경사를 주려고 해요. 지금 경사 각도를 한 이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경사를 줬어요. 면에 경사를 줘서 자, 이 면을 블렌드 가공을 해보겠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가공 경로에서 블렌드 체크하시고 대상 곡면을, 자, 선택을 눌러서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가공 대상 곡면이 되겠고요. 자, 체인에서 공구 중심 영역인데, 중심 영역은 일단 선택하지 않고 커브 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커브는 솔리드의 끝단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두 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구는 6볼로 해볼까요? 6볼로 하겠다 체크하고, 나머지는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경로가 엄청 촘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격을 좀 조절해 보죠. 절삭 파라메타에서 스텝 오버는 좀 큰갑다 이게.
한 이 정도 줘볼까요? 자, 이 정도 줘서 경로를 생성을 했습니다. Alt S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게 이제 가공 경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그 처음 선택한 커브, 이게 커브죠. 두 번째 선택한 커브가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경로가 생성된 거예요. 지금 보면 횟수가 일정하죠. 평면 무기에 보면 지나간 횟수가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일정한 간격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브랜드 가공이죠. 브랜드 가공의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선택한 면을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경로화하는 것이 이 브랜드 가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나머지는 됐고 공구의 날끝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하려면은 형상이 이게 단순한 형상은 아니고 약간 알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필렛을 주는 형태죠. 그러면 Alt S를 해서 얘를 어떻게 할까? 경로 일단 안 보이게 하고 자, 여기다가 필렛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끝단만 선택하겠다 해놓고요. 끝단을 여기 선택을 하고 조금 크게 줘 보겠습니다. R값을 자, 이 정도로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면으로 선택을 해서 이 면의 끝단 부분을 R을 주겠다. R은 한 10 정도? 10 정도 줘보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을 수정한 다음에 여기 이제 필렛된 부분 있죠. 위에 그 부분만 블렌드 가공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블렌드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면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여기 값은 0으로 하고 선택 눌러서 일단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것만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대상 영역이 되겠고요. 가공 경로 제어에서는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실루엣 바운더리라고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영역을 선택 눌러볼까요? 선택 누르고요. 나머지는 됐고 커브 도형. 자, 커브 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커브 도형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자, 커브 도형 선택을 눌러서 솔리드의 그 부분 루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니다, 단일로 하죠. 단일로 해서 자, 여기에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하나를 잡고요.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체인 종료.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여기에서부터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커브를 체인으로 잡았고요. 자, 공구는 6볼로 하겠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간격 스텝 오버는 한 1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성됐을까? 한번 지금 여기는 얘를 전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필렛 부분만 작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두 커브를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커브를, 자, 커브를 잡을 때 닫힌 형태로 해서 첫 번째 커브를 여기다 잡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커브는 지금 면 선택한 면의 엣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로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서 연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체인을 잡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잡을 때 이렇게는 잡기를 힘들었어요. 이전 버전에서는. 근데 그 체인 잡을 때
이 그 브랜치, 분기점이죠. 분기점에서 축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서 축 방향을 선택을 해서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커브를 수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평면 보기 해보면 내가 선택한 그 엣지 부분 있죠? 윤곽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 경로를 생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자, 보통 이제 여기든 뭐 그런 대로 됐는데 여기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작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일단은 그 절삭되는 부위, 즉 공구 접점이라고 하는 이 부위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하고는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데 밑에까지 작업을 안 하네요. 접점이라고 하면 밑에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공구에서 지금 절삭 파라메사에서 프로젝트가 2D로 되어 있네요. 2D라고 하면은 2D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3D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네요. 밑으로 내려가질 않네. 자, 선택 공면을 왜 안 내려갈까요? 도형에서 초록 색깔 선택이 됐고, 경로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영역이, 중심으로 되어 있나? 외측으로 해보겠습니다. 외측으로 하고, 공구 중심 영역을 실루엣 바운더리로 하겠다라고 일단 체크해 놓고요.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구 접점이 여기 있네요. 여기 첩식을 안 했었나 보다. 그러면 일단 중심으로 놓고 공구 접점이라고 하는 이 부위 일단 체크해 놓고요.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공구 접점, 즉 그 절삭되는 부위를 특정한 어느 그 대상 공면까지 맞춰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접점으로 하게 되면 됐네요. 그죠? 지금 접점으로 바꿨어요. 접점으로 바꿨을 때와 자, 여기는 이제 접점을 하는 날끝으로 했을 때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끝으로 했을 때는 이제 공구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바운더리, 공구 중심 영역 밖으로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되는데, 접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공구가 절삭하는 부위를 그 선택한 대상 공면에다 맞추기 때문에 경로는 벗어나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요. 지금 접점 부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최대 내려간 건가 보다. 지금 이제 공구 절삭되는 부위를 맞추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맞춰도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약간 좀 부족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측면 보기에도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를 선택을 했을 때 끝단까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위에 상단은 뭐 맞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로가 더 내려가야 될 상황인데 내려가질 않고 있네요. 근접 시작점 커브 도형 됐고 접점 일단 접점을 했고요. 자, 근데 날끝으로 해도 여기서 그 외측으로 하고 공구 중심 영역은 이걸로 잡았으니까 확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을 외측으로 하게 되면 선택한 대상 도형까지 범위가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내려가지 않고 있네요. 셜로우 바운더리 외측
해놨는데, 그러면 쉘로우 바운더를 끄고 해볼까? 끄고 재생성. 쉘로우 바운더리는 끄고 영역은 지금 선택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평면에서 봤을 때 그 형태만 지금 경로화해서 생성이 되고 있네요. 일단은 지금 공면 끝단으로 해놓은 상태고, 외측으로 했는데 외측으로 지금 확장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심 영역은 선택을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심 영역을 얘로 하나 선택하고 중심 영역을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나? 지금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역이 하나가 선택이 됐고, 그 영역으로밖에 안 되네요. 실루엣으로 하는 게 낫겠네. 실루엣으로 하고, 그러면 평면 영역을 제한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체인을 선택할 때, 이 부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얘로 해서, 자, 이걸 중심 영역으로 사용하고요. 얘는 뭐 일단 끄고, 일단 외측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영역을 외곽으로 잡고 경로를 생성했다. 자, 그런데도 밑으로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접점 날 끝이 있는데, 일단 날 끝은 됐고, 자, 3D로 해놓고 경로 횟수 플립 되어 있는데, 자, 경로간 그리고 쉘로우 한계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대 깊이 조절, 깊이 종류, 깊이 값을 절대로 주기는 좀 애매하겠네요. 이게 이제 높이 값이 동일한 게 아니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깊이를 두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깊이까지만 작업을 한다,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딱히 도움이 안 되고요. 경로가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긴 하는데,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를 외측으로 주고, 우측으로 주면은 외측 천상 접점을 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공구 날 끝으로 하다 보니까 공구가 선택한 그 영역 밖으로 공구가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접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접점으로 바꾸고 다시 생성을 하게 되면 절삭되는 부위를 선택 공면, 드라이브 공면 에다가 맞추겠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처럼 얘도 2D 형태네요. 그래서 접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한 공면 선택한 공면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공구가 이렇게 보랜되어 있는데 작업을 다 할 수 있게 공구 경로 중심 위치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뭐 약간 주름 모양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밑절삭된 부분이 남지 않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어떻게 할까? 지금은 얘를 이제 확인하려면 기존에 필렛 부분이 빠진 형태의 도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하나 할까요? 지금 1번인데 2번 레벨에다가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2번 레벨만 보이게 하고 기록을 기록 제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레벨 2번만 보이고 있죠. 그러면 경로를 잠깐 안 보이게 하고요. 여기 모델 수정에서 필렛 제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필렛 수정, 필렛 제거. 그래서 여기를 Shift 버튼 눌러서 선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 플래시 제어가 되겠죠. 현재 이 형상을 제로 설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로 설정에서 파일 솔리드 그래서 얘를 제로 설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이거는 이제 1번을 사용자 레벨로 하고 제로 설정한 형상을 좀 화면에서 끄고요. 자, 이 2번 이 경로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절삭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일단 꺼놓고, 자, 이런 소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작업을 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경로가 이거 이상하네요. 들어가 버리네. 자, 지금 왕복 형태가, 자, 지금 이렇게 하고 미처싹된 부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비교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모델링 영상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외곽 부분에도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내려가지 않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안쪽 부분이 이상하네요. 이게 안에가 들어갔는데 이 안에 부분은 체크 오면을 잡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일단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체크 공면 체크 공면 선택을 눌러서, 자, 선택을 얘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체크 공면을 안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경로가 안에는 작업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경로가 일단은 이렇게 생성이 됐다. 얘를 한번 모의 가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생성을 해서, 자, 작업이 됐고 다시 한번 모의 가공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부분은 이제 아까 과절삭이 됐던 부분이 생성이 안 됐고요. 자, 근데 외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브랜드 가공으로 여기가 지금 좀 지저분해요. 이 부분을 좀 매끈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매끈하게 처리가 될까? 지금 커브 선택한 걸 보면 커브 가공, 도형 회피, 곡선, 포함, 선 위에 부분은 괜찮은데 아랫부분에 있는 커브를 좀 더 낮춰야 되나? 한번 보죠. 자, 커브 도형이고 근접 시작점, 그 접점 기준으로 지금 작업이 된 거고요. 외측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옵셋을 해볼까요? 이제 공구 반경을 포함해서 공구 반경을 포함했다. 이걸 체크하면 공구 반경을 포함하지 않고 하겠다. 자, 여기다 옵셋 거리를 한 1 정도 더 줘보죠. 지금 바깥쪽으로 작업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성을 할 때 이 끝단 부분이 약간 미저스한테 부분이 남아 있어서 외측으로 주는데 좀 더 내려가게, 물론 내측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접점을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외곽으로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그닥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치우고 지금 밑에 부분을 마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끝부분이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기 제 공작물 모델에서 지금 파일로 한 상태고 공작물 설정한 거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대로 가져올까? 가져오고 미저삭된 부위를 표시하는 걸로 하고요. 작업은 이걸로 하겠다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절삭되는 부위를 지금 표시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부위가 미절삭 됐어요. 색깔을 좀 구분해 볼까요?
비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예 여기서 비교하죠. 모델링 형상을 선택을 해주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그 기존 모델링 형상하고 비교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뒤에는 이 부분은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낮은 부위인데 여기 부위에서 좀 미적삭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자, 얘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여기서 실루엣 바운더리로 하는 게 낫나? 체인으로 하는 게 낫나? 체인인데 실루엣 바운더리. 자, 일단 실루엣 바운더리를 선택하고 여기도 이건 영역에 대해서 접점이고 이거는 브랜드에 대해서 접점이고 거의 같은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두 군데가 다 틀리네요.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전체를 재생성을 해서 수정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 부위로 하는 거는 맞을 것 같는데 일단 미절삭된 부위가 그래도 계속 남고 있네요. 이렇게 남고 있는데 외측으로 했고 실루엣 포함 날끝 접점을 했고 외측 공구 반경 포함 외측으로 했다. 커브 도형을 선택했고 그러면은 커브 도형을 파라메타에서 일단 3D 형태로 했고요. 가로 방향 여기를 2D로 하고 가로 방향 하고 패턴 체인 이건 좀 그렇고 1이라고 해서 이관만큼 지금 체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할 때 한방향 역방향 왕복이 있는데 스파이럴 형태는 없나? 중심에서 퍼져나가네요. 센터로부터 다운밀, 업밀, 업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패턴 체인 됐고 2D에서 가로 방향으로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성해서 2D로 하면 안 되겠네요. 아예 자체가 안 되네. 내려가질 않네요. 3D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경론관 이동 됐고 스팁 샬로우도 최대 깊이 값이 29점 얼마인데 얘를 그러면 20까지 한번 낮춰볼까요? 20까지 낮춘다고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될까? 한번 보죠. 경로를 생성되는 위치 깊이 값을 좀 아래로 수정을 해봤는데요.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보다는 좀 수정이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보기에 지금 이 부분이 좀 제거가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 깊이 값을 조절한 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네요. 아까는 이 깊이 값이 그 대상 공면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공면까지로 깊이가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예 깊이 제한을 꺼버리면 어떨까요? 꺼버리면 대상 모델 형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동일한 형태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껐을 때는 껐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를 줬을 때 한 개를 줬을 때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로 하게 되면 이제 모델링 형상의 가장 높은 위치와 가장 낮은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더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이렇게 미셔삭된 부위 남는 거죠. 근데 아예 그 조건에서 얘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깊이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선택한 대상 공면을 기준으로 해서 접점 기준으로
접점 기준, 즉 공구에 절삭되는 부위를 그 끝단까지 맞춰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스팁 쉘로우를 주지 않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걸 줬을 때는 이 값을 조금씩 낮춰서 지금 29점 얼마가 이제 그 위치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공구 자체가 지금 6파이짜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정도를 더 주면, 마이너스 3 정도, 최저 높이에서 마이너스 3 정도를 더 주겠다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좀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접점을 여기 끝단에다 맞춘다는 얘기는 공구가 보통은 이제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 끝단까지가 보통 한 반경 정도 내려오잖아요. 6파이짜리가 3 정도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경로가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치면 지금 이 공구가 절삭되는 부위가 여기에 끝단에 일치해서 작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얘를 모의강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모의강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필렛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검증을 해보면 일단 뭐 초록색깔 형태로 어느 정도 작업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이거 작업한 것은 그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대상 도형 선택을 했고 평면 영역에 이제 이쪽 부분에 경로가 대상 끝단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경사진변이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공구가 이제 이쪽 부분 안쪽 부분을 약간 이제 절삭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회피 공면, 즉 체크 공면으로 제한을 뒀고요. 자, 대상 공면은 이제 필렛 부분으로 잡았고, 자, 공구 중심 영역은 지금 선택은 이 외곽 부분을 잡은 거예요. 제 외곽 부분. 근데 중심 영역도 굳이 안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 꺼보겠습니다. 꺼도 같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을 굳이 잡을 필요가, 어차피 안쪽은 체크 공면을 잡았기 때문에 괜찮고요. 바깥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죠. 지금 영역을 굳이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한 영역이 필요할 때는 잡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딱히 영역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접점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공구 위치는 일단 웨츠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웨츠까지 허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심으로 해도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으로 하면은 일단은 경로가 중심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접점 기준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고 있죠. 접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에서 봤을 때 이 경로가 이제 공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온 거죠. 이 그 끝단 부분까지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 작업을 했을 때 공구에 절삭되는 부위를 맞춰주기 때문에 공구 중심이라고 해도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 공구의 중심이 아니라 절삭되는 부위를 기준으로 맞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중심으로 하든 외측으로 하든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심 외측은 거의 의미 없다. 일단 중심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확장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외측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간격을 키우거나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접 시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접 시작점, 뭐 시작점을 준다. 지금 시작점이 어디로 되어 있나? 평면 보기에서 한번 보면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네요.
약간 이 부분이 체크 오면을 선택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생성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상향 절삭인가? 하향인가 상향인가 그러는데 들쑥날쑥하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나? 이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점이 그냥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이제 체크 국면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그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지금 체크를 선택하다 보니까 체크 국면이 잡힌 부위에서 공차 범위 내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절삭 형태가 왕복인데 얘를 한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했을 때 왕복이니까 뭐 상향, 하향 상관없이 다 생성이 되고 있어서 한 방향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바꾸고 다시 한번 경로를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경로가 뭐야 이건 또 이렇게 하면 상향 형태인데 이게 상향으로 해야 될까요? 하향? 하향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절삭되지 않은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향이 되겠죠. 하향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절삭 부위의 왼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절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보다 이게 더 한 방향으로 한 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네요. 경로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역방향, 이건 반대로 가는 거고, 왕복은 지그재그 하는 거, 중심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에서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 그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간 형태로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심에서다. 가운데서부터 그 위아래로 나가면서 작업을 하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겠죠. 가운데를 기준해서 퍼져나간 형태로. 네, 뭐 결과는 같은데 일단 시작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 센터로라고 하는 게 센터가 목적이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업한 형태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밖에 갔다 안에 갔다 쭉 하면서 안에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안에서 가운데 위치에서 끝나는 형태로 작업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운밀하고 업밀, 다운밀이면은 어떤 식으로 작업하나? 내려가면서 잡는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다운밀, 업밀이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밀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형태로 하겠다. 그런 내용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운밀을 하다 보니까 진입복기가 좀 많아졌어요. 위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간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위에서 시작을 해서 다운밀로 하니까 지금 경로가 여기서 이렇게 생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생성했다가 즉 높은 부위에서 낮은 부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왔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왔다가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떠서 복귀해서 다시 시작하는 위치로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다운밀이 되겠고 자 그럼 업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밀로 바꾸고 다시 한번 생성해보죠. 그러면 다운밀이 반대니까 시작을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형태로 자 한번 경로를 보면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시작 위치가 아래가 시작 위치가 된다. 뭐 그런 개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 위치를
초록 색깔이 이제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위치는 여기서 끝나겠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엄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 위로, 엄밀 할 때 지금 오버랩이라고 하는 값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버랩이 1을 줬네요. 오버랩. 그리고 쉘로우 각도는 5도다 되어 있는데 쉘로우 각도 겹치는 부위를 5도 정도의 면에 경사값 겹치는 부위를 5도 정도 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스텝 오버가 1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궤적이죠. 그래서 1을 줬을 때는 이 공구를 사용하면 100분의 4 정도의 컷업 형성된다는 얘기고, 경로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는 내가 경로에 1로 줘볼까요? 그러면 얘를 엄밀로 하지 않고 그냥 한 방향으로 체크하고 가공 횟수를 경로 횟수를 1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제거를 하네요. 가운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번만 제거하는 거고 횟수 늘려 보겠습니다. 얘를 2로 해볼까요? 2로 했을 때 두 번? 이론상은 두 번 같은데 그건 두 번 아니네요. 두 번은 아니고 밑에서만 움직이네요. 세 번. 세 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세 번 하니까 두 번 하네. 왜 세 번 하는데 두 번 할까요? 한 번 작업했고 두 번 작업했어요. 그리고 끝이네요. 경로 횟수 4번 4번 하면 3번 할까? 맞네요. 자, 이렇게 어떤 숫자를 줘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개수를 여러 번 주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개수가 아니고 이제 스텝 오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그 궤적 높이, 컷업 높이를 감안해서 컷업 높이를 내가 1000분의 1을 준다 하게 되면 간격을 0.154를 주면은 1000분의 5가 형성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경로 횟수는 내가 이제 경로 횟수를 따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플립 스텝 오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립 스텝 오버? 이게 뭔 말이죠? 플립 스텝 오버. 스텝 오버 팁 형태, 그 다음에 스텝 오버인데 스케일업 높이가 있고, 스텝 오버 라지, 넘버, 플립 스텝, 리버스, 더 커팅 딜렉션. 커팅 방향을 반대로 해서 오브 더 투스 돼 있네요. 플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로 바꾼다라는 뜻이죠. 그럼 스텝 방향을 바꾼다? 스텝 방향을 바꾼다.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얘만 체크를 끄고 그러면 여기를 1을 주고 그냥 했을 때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얘를 재생성하고요. 이것하고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이제 일단 지우고요. 얘를 체크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텝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이니까 스텝 방향을 바꾼다? 그럼 위아래가 달라지는 개념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얘는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형태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아래에서부터 갈까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 시작 위치를 바꾼다. 스텝 방향을 바꾼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기본이었다면 플립을 체크하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형태로 작업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삭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 플립, 스텝 오버를 반대로 바꾼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오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뭘로 해야 될까? 스텝 오버, 위치 변경, 시작 위치 변경, 뭐 이런 의미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됐고, 이것도 형태니까, 이거는 경로, 링크 파라메터, 이건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지금 필렛 부분을 작업할 때 지금 두 개의 영역을 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마스터캠 2021 브랜드 가공 경로에서 2D 옵션, 2D 옵션에 이런 게 있었나요? 2D 옵션이면은 패턴에서 2D에서 옵션, 패턴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패턴 체인, 이게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패턴 체인이다. 패턴 체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볼까요? 일단은 플립은 끄고 위에서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패턴 체인이면 체인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커브 두 개를 선택한 거는 맞는데 지금 패턴 체인을 선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를 해볼까요? 뒤로 복사를 하고 패턴 체인을 선택 안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얘는 뭐야? 2D가 아니라 일단 3D 놔야 되겠죠? 3D 놓으면 패턴 체인이 형성 안 되네요. 2D에서만 의미가 있네요. 2D에서의 패턴 체인을 선택했을 때와 2D에서 패턴 체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 얘는 지금 선택하지 않은 거, 얘는 선택한 거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패턴 체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패턴 체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그냥 2D 형태로 작업이 되는 거고, 패턴 체인을 선택하면 이제 3D 형태처럼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패턴 체인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선택한 커브 형태를 적용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패턴 체인을 선택한 건데, 패턴 체인, 자, 패턴 체인도 뭐라고 번역이 됐나 볼까요? 패턴 체인이다. 패턴 플래튼 체인, 플래튼 이게 패턴이라고 번역된 건가? Select to convert the select machine geometry 형상 into 2D plan curve before the toolpath has been generated. toolpath를 생성하기 전에 2D 평면에다가 커브를 투영을 할 건지, 투영해서 할 건지, 그냥 할 건지, 아까 그림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네요. 체인 평면화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였었구나. 체인 평면화가, 이게 패턴 체인이라는 개념인가 봐요. 체인을 평면화한다. 이게, 체인을 평면화한다. 그러면 체인을 선택한 게, 선택한 체인이 지금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한 것을 평면화해서 경로를 생성할 건지, 경로를 생성하면은, 툴패스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평면화해서 생성한 건가? 이거하고, 얘는 평면화를 안 했죠. 안 한 상태고, 그 다음에 패턴 체인을 적용을 한 거. 이거는 적용한 거고, 패턴 체인에서 2D 한 거고, 얘는 패턴 체인을 안 했어요. 그냥 2D만 했고, 근데 경로가,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평면화 됐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2D 형태니까 일단 무시한다라 하고, 패턴 체인을 선택했을 때는 3D처럼 경로가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 간격을 좀 촘촘하게 줘볼까요? 여기를 0.3으로 주고, 패턴 체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2D 형태. 그러면 거의 3D 형태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데, 아까 여기 교재에서 이미지에서 보면 평면화해서 한 것 같고
평면으로 본 체인 평면화 사용할 때하고 평면화 사용하기 전하고 비교한 건데, 평면화를 해서 하면은 평면 개념에서 일정하게 나온다, 그런 개념인데, 자, 이렇게 좀 면이 불규칙하게 생긴 면을 불러다가 블렌드 가공 한번 해볼까요? 이런 곡면이 어디 있었냐면 마캠에서 열기에서 9.1 버전에서 이런 형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1 버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 버전에서 밀에서 MC9에서 샘플에서 디자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일단 얘 하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곡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브랜드 가공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가공하는데 이렇게 해 볼까요? 자, 커브를 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끝단 커브 여기에다가 커브 하나 생성하고 여기 하나 생성하고 2D로 되어 있구나. 3D로 해놓고요. 다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브와 커브의 색깔을 초록 색깔이 났구나. 이거는 일단은 뭐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브랜드 가공을 해보죠. 브랜드 체크하시고 대상 곡면을 얘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 공구는 6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손 안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2개의 요구 체인이 있어야 된다. 2개의 요구 체인을 선택한 거 아니었나? 커브. 커브 도형 선택 안 했네요. 그럼 아까 커브 도형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하겠다 하고 재생성 해보죠. 드라이브 대상 공면만 선택했네요. 경로가 너무 촘촘하네요. 경로를 얘를 1 정도 해도 촘촘하겠는데 크기가 좀 큰가 보네요. 한 2 정도 넣고 작업을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평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에서 봤을 때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쭉 생성이 된 거예요. 2개의 끝단, 양 끝단의 커브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한 건데 도형에서 커브 한번 볼까요? 커브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자, 지금은 평면화를 안 하고 그냥 생성한 건데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lt S를 해볼까요? 평면 보기 했을 때 서페이스 UV선이 보니까 더 정신이 없네요. Alt S 눌러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자, 지금은 이제 2D 형태를 하고 있죠. 가로 방향. 근데 패턴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지금 패턴 체인에서 간격이 스텝 오버가 2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간격이 있네요. 이거는 그 옆으로 가는 간격이고, 이거는 이쪽 길이 방향으로 가는 2mm 간격으로 자르겠다는 개념이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2라고 되어 있네. 스택 간격 비율. 스택 간격과 동일하게 지금 간격을 줬네요. 자, 이거는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지금 보면 여기서 한번 지나가고 하죠. 이 간격은 이 간격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화면은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간격은 경로를 생성할 때 잘게 쪼개는 간격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간격을 쪼갤 건지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그건 나중이고, 전 패턴 체인을 선택했을 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패턴 체인을 선택한 다음에 생성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이거하고 얘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거의 똑같네요. 거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곡률이 뭐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좀 차이가 있으면 좋을 텐데 간격을 좀 더 크게 해서 줘볼까요? 한 5 정도 줘보겠습니다. 5 정도 주고 얘도 5 정도 주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약간 뭐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아닌가? 느낌인가?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 이것하고 일단은 점 보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점을 좀 보이게 해서 자 지금 점이 보이고 있는데 얘하고 뭐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거리가 이 점 간 거리가 지금 5로 되어 있거든요. 측면 거리도 5고 여기도 5예요. 근데 여기 비율을 200%면은 10이 되겠죠. 10으로 바꿔놓고 재생산 해보겠습니다. 이것하고 뭐 거의 비슷하네. 점 간 거리를 주는 거였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스택 간격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이 가로 방향으로 갈 때의 간격인데 거의 같아요. 이걸 끄고 해볼까요? 끄고 5를 했을 때와 끈 상태에서 10을 했을 때 이건 5고 얘는 10이고 근데 딱히 차이가 안 보이네요. 별반 차이가 없네. 일단은 개수, 이 간격이 여기 간격을 얘기하거든요. 경로의 간격. 그 다음에 이 간격. 근데 이제 여기 간격은 얘가 알아서 공률에 따라서 이제 점 개수를 조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간격을 뭐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간격이 좀 더 촘촘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것하고 이거 약간씩 점의 위치가 좀 바뀐다라는 차원인데 그래서 별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되죠. 뭐 여하튼 뭐 지금 일단은 경로를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패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재상에서 패턴 체인 평면화 뭐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별로 이렇게 체인이 많진 않아요. 평면으로 본 체인 평면화 자용 전후의 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됐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브랜드 가공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 브랜드 가공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할 때 쓸 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제거할 때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브랜드를 봤지만 면 방향 가공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브랜드는 내가 이미에 그 커브를 그려서 그 커브과 커브 사이 그 사이에서 경로를 생성한 거거든요. 가령 이제 지금 이제 커브를 이렇게 그렸는데 얘네들을 제가 커브를 인위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평면을 해서 와이어 프레임에서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체인을 커브 도형을 양가상에 있는 선을 줬는데 그 커브를 바꿔볼게요.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두 개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나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죠. 이게 내가 선택한 커브와 커브 사이에서 경로를 생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평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 커브를 평면화 시켜서 그걸로 공면에다가 경로화 시켰다 이렇게 뭐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 보면 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로로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자 얘를 제한 나머지 다 지우고요.
얘도 지울까요? 지우고 그리기 커브에서 모든 끝단 커브로 생성하겠다라고 주겠습니다. Shift 버튼 눌러서 선택하면 도형 속성을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하고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해서 자 이렇게 외곽을 선택했어요. 자 선택해 놓고 평면 보기를 해서 점을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으로 그렸는데 밑에 가서 그려져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원을 좀 올릴까요? 평면화 시켜서 Z 방향으로 50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올려놓고 평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색깔을 좀 바꿔보면 기준 도형을 얘로 바꿔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브랜드 가공이긴 한데 여기 값을 지금 이제 00으로 일단 주고요. 대상 공면은 얘로 잡고 공구는 이걸로 그대로 가고 제어에서 커브 도형을 선택을 하는데 커브 도형을 얘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을 추가를 해서 여기 센터점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외곽 부분은 이제 선으로 생성된 건데 안쪽에 있는 그 브랜드 대상 요소를 점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해도 경로가 생성이 선택한 체인이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인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동기화? 블렌드에서 이 기능이 안 되나? 날끝으로 돼 있고 중심 섀로우 바운더리 돼 있고 커브 도형인데 여기다가 선택해야 되나 보다. 그럼 얘를 커브를 얘로 선택을 하고요. 점 선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구는 이대로 주는데 블렌드 할 때 외곽 부분을 잡고 안쪽에 점을 선택했을 때 경로가 생성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안 되고 있네요. 얘를 1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2개의 체인이 요구된다. 툴패스 재생성 실패했다. 공명 고속 브랜드 생성 중 하나 이상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커브를 2개가 선택돼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하나를 얘로 잡았어요. 커브 도형을 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체인 추가 눌러서 점을 얘로 추가하겠다. 그럼 2개가 잡힌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 대응 기준을 안함으로 해놨는데 일단은 안함으로 된 상태에서 재생성 눌러보고 못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직 안 뜬 것 같은데 되네요. 간격이 너무 촘촘한데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파라메타를 우리가 왜 이렇게 커? 5 정도를 주고요. 다시 재생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면 보기 했을 때 외곽 부분을 이제 하나의 그 커브로 선택했고 안쪽에는 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대상이 돼요. 가공 부위. 그러니까 얘는 뭐 뺑 둘러서 다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 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닫혀있는 대상에서 어떤 점을 찍어서 그 점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해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간혹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원형 비슷한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3차원 가공 정의에서 정삭, 거기에서 블렌드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도 몇 분 안 남았네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